라디오 전망대 8월 15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의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작가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더위가 한풀 꺾여서요. 그래도 여전히 열대야 때문에 좀, 맞아요. 여러 번 깼다가 또 잠들었다가 하고 있죠. 갈 듯 말 듯 네, 더위가 네. 좀 밀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올해로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첫 소식도 광복절 관련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전남 지역의 독립유공자가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몇 분 되실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1,521명. 입니다. 진짜 많네요. 네,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많습니다. 이 중에서 나주가 118명으로 가장 많고요. 순천이 64명, 여수가 48명, 광양이 44명입니다. 이 밖에도 전남 지역 곳곳에서 독립유공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역에서도 독립의 의지가 타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경북이 2,52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독립운동 유형별로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전남에서는 국내 항일운동에 가장 많은 독립투사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광복절 80주년.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 오늘이 좀 연휴가 되면서 이 기간에 숙소를 잡는 것도 힘들고 막 성수기가 되어버리고 맞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솔직히 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광복절에 대한 관심이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독립운동 미서원자 발굴과 서원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작업도 추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계속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네요. 네, 전남 함평 출신의 일강 김철 선생은요. 임시정부에 재정적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후에는 국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 또한 전남 도립병원 간호사 출신인 최혜순과 결혼을 해서 상해에서 부부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성 출신의 박문용 선생은요. 보성군 견백 면장으로 재직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면내 공금을 가지고 327원 6전을 가지고 중국 상해로 건너갑니다. 오. 네, 그렇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전라도 지역의 책임자로 다시 귀국을 한 다음에 항일운동을 지속을 해 나갑니다. 와, 예. 네, 그리고 고흥 출신의 이상문 선생은요, 1944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연합군 포로 감시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고려 독립청년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수 지역의 윤형숙 열사라든지 그리고 나주 출신의 임소녀 열사 이분은요 여성으로서는 광복군에 입대를 해요. 그리고 군대에서 네 맞습니다. 군대로 그리고 들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장 투쟁까지 함께 하신 분인데요. 이런 여성분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의 희생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고요. 네. 또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에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순천의 신대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보증금 5만 원에 월 5천 원씩 따로 내라고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 좀 내용을 보면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택배사가 한진택배예요. 네. 네, 지난 4년 동안 공동현관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민들은요. 더운 여름에 택배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까지 주는 건 갑질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준다는 게 어쨌든 출입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거를 돈을 받고 이제 뭐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네. 했던 거고 원래는 그럼 어떻게 기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죠? 이 정도는 이제 공동현관 비번이 공유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집 앞까지 배송을 하는 상황인데 일부 아파트, 그러니까 순천 신대 아파트뿐만 일부에서? 아니라 예. 네, 전국적으로도 신축 아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보안상의 공동키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동시설
관련된 여러 현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다가 갑질 논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취재를 해본 결과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신대지구의 그 한 3개 단지에서 공동 현관 이용료 차원에서 택배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 택배사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공동 현관의 보안이 취약해졌다라는 얘긴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공동 현관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택배 기사님들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 네. 아까 전국적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가 이렇습니까? 네. 2년 전이었죠.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카드키 보증금을요. 택배사에 1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는 3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예, 많은 돈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또 부담을 시켰는데요. 택배사는 한 달에 10,000원, 인테리어 업체는 한 10만 원을 내라고 하면서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뭐 네. 깎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돈은 내야 하고요.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에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이게 뭐 이런 걸 또 들으시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너도나 또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좀 우려가 되기도 한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 규약에 그러니까 정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피해를 보는 건 입주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집 앞까지 배송이 되는 걸 원하니까요. 이런 조치들이 계속이 되면 택배사 측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일 대신에 공동현관에서 택배를 찾아가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입주민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 이 작가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